7, 8개월 정도 됐는데 돌이켜보니까 이제 의원님들이 첫 번째 행정감사를 작년에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집중들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행정감사에 대한 문제 지적보다는 경기도정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좀 관찰하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충분히 좀 관찰을 했고 올해는 그 시스템에 맞게 어떤 뭐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 이제 포천 지역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논리를 정리해서 포천 지역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려고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경기도정을 집행하는 이재명 씨도 마찬가지고 교통이 아니고 단순하게 교통복지예요. 왜냐하면 경기 북부 지역의 특성들이 있어요. 남부 지역과 다르게 인구 유입이 되지 않고 떠나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다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구의 그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북부 쪽에서 빠져나가는 남부 쪽으로 진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흐름들 그리고 출산율에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남부 쪽이 훨씬 더 이제 그런 수치가 높아지는데 그랬을 때 경기 북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구 소멸 지역으로 갈 수 있게 그냥 가게끔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어떤 선제적인 방안을 통해서 그런 것들 좀 막아낼 것이냐라는 큰 숙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경기도정은 균형 발전을 찾기 위해서 그런 선제적 방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재정 위기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어떤 생활 SOC들을 충분히 갖춰줌으로써 분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이 좀 발달이 되고 나면 좀 특성이 있는데 좀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세정 포천과 이제 도로가 이제 확장되면서 빠져나가는 숫자 분명히 있어요. 좀 줄고 있어요. 근데 포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을 보니까 교통이 발전됨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분명히 존재했더라고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는 와요. 근데 전철이 들어옴으로 해서 분명히 그런 우려들도 있어요. 또 떠나는 거 아니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교통이 편해짐으로 해서. 근데 분명히 그런 우려사항인데 그런 게 현실로 나타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할 것들은 그런 것들을 겁내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지금 우리 포천시 이제 박용욱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한 350만 평의 신도시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전철과 관련해 가지고 조건을 좋게 해야 사람이 오는 거지 그냥 두면 안 좋으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떠나는지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고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결해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교통이다. 그리고 단순히 교통이 아니고 그건 교통복지다. 누구나 경기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여야 한다는 거에 대해 방점이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전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뭐 떠날 거라는 우려는 잠시 미뤄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그런 인프라를 자꾸 깔아 놓는 게 맞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포천에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포천에 14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신북 같은 경우, 운천 같은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운천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아는 산정호수가 있고요. 신북 같은 경우는 경기도 10선 안에 드는 관광 명소가 있어요. 허브 아일랜드라고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해마다 한 200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와요. 구경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왔다 가요 그냥. 그리고 오는 수단을 보니까 관광버스로 와요. 관광버스로 왔다가 그냥 가요. 그러니까 단체 손님들이에요.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자가용으로 오는 손님들이 숫자가 좀 적어요 보니까. 근데 이런 그 교통 인프라들이 깔리기 시작하면 더 많은 혜택들이 좀 볼 것이다. 그냥 자주 올 수 있거든요. 사실 뭐 65세 이상은 뭐 교통 약자잖아요. 어르신들이 전철을 타고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인근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자가 운행이 아니면 그리고 단체 손님이 아니면 오기가 쉽지 않은 좀 열악한 구조였는데 이제 전철이 조금 개통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포천에 관광지가 훨씬 많아요.
사실은 지금 올해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지방도예요. 그러니까 지방도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이제 관리하는 도로들인데 그런 것들이 좀 정비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자꾸 망가지냐면 공장 관련된 차들이 되게 많아요. 트럭들이. 그리고 좀 아시겠지만 석탄 발전소 같은 것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또 이제 20톤 트럭들이 뭐 한 200대 이상 왔다 갔다 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무거운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 도로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포천 같은 경우는 24%가 군사 지역으로 묶여 있고 군사 훈련하는 그런 장비들 뭐 탱크라든지 장갑차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가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경기도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의료 부분이에요. 경기도에서 이제 의료 취약 추구예요. 포천 같은 경우가 뭐 포천도 마찬가지고 연천도 마찬가지고 가평도 마찬가지고 경기 북부권에 이제 공공의료 서비스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목표 삼고 있는 거는 포천 지역의 경기 의료원을 신축 이전해서 경기 북부권의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논의들을 하고 있고 그게 됨으로 해서 조금 더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 시민 여러분, 이번에 전철이 뭐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다 덕분이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역사적인 뭐 이제 사건들이 저희를 이제 축복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앞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다음에 또 저희 선출직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